짧은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일상 속 사소한 갈등이 큰 화해와 용서의 순간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서울의 한 소박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느 겨울날 가족 간의 작은 오해로 인해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아들은 늦은 귀가로 인해 어머니와 언쟁을 벌였고 아버지는 그 상황을 말리려 하다가 오히려 두 사람 모두의 서운함을 샀습니다.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긴장됐고 밤새 아무 말도 없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가장 춥다는 소한을 맞아 아버지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 아침상에 차려놓았습니다. 탁 트인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한 그들은 아침을 먹으며 각자의 입장과 속마음을 터놓았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야기 역시 가족 간의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을 다루고자 합니다. 가족이라는 작은 우주에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용서하며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진솔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의 조용한 주택에서 펼쳐지는 한 가족의 드라마입니다. 이 이야기는 노년의 부모님과 함께 사는 정연과 수호 형제의 삶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부모님은 평생을 땀 흘려 일하며 자식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모든 기회를 주었지만 시간이 흘러 자식들은 자신들의 삶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점점 부모님과의 소통을 줄여갑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배신과 실망, 자각과 반성을 거쳐 화해와 재회에 이르기까지 가족 간의 복잡한 감정과 관계의 변화를 섬세하게 다룹니다. 가족이라는 주제 아래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정연과 수호는 노년의 부모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며 그 아늑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부모님이 평생을 땀 흘려 일하며 지은 곳으로 그들의 사랑과 희생이 깃든 공간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이 집에서 자란 정연과 수호는 부모님이 제공해준 좋은 교육과 기회 덕분에 각자의 길에서 성공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모님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자식들을 기다렸습니다. 정연은 거실로 들어서면서 늦은 귀가를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도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부모님은 미소로 그 말을 받아들였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약간의 서운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호도 바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고 정연과 함께 부모님 옆에 앉았습니다. 정말 바쁘구나, 두 사람 다. 그래도 가끔은 시간을 내서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수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요즘 제가 좀 바쁘긴 해요. 사업이 조금 힘들게 돌아가고 있어서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수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건강이 최우선이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중요한 건 항상 가족이란 걸 잊지 마. 정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최근에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큰 기회가 생겼어요. 아마도 이번 기회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은 자식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이 점점 더 바빠지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의 삶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애틋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어. 너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겐 큰 행복이니까. 이렇게 가족은 함께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예전만큼 자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저녁 시간이 끝나갈 즈음 정연과 수호는 이미 다음 날의 일정을 걱정하며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점점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가족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모님에게는 점점 더 큰 고립감을 주었고 이들의 심정에 서운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의 인생에 중대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큰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덕분에 그녀에게는 해외 지사의 임원으로 승진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정연에게 꿈만 같았지만 그 꿈 뒤에 숨겨진 결정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해외 진출이라는 조건은 곧 가족과의 이별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정연은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의 단골 카페에 갔습니다. 꽃이 만발한 카페의 테라스에서 부모님과 마주 앉은 그녀는 이 중요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게 큰 기회가 왔어요. 회사에서 해외 지사 임원으로 저를 발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제가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약간의 슬픔이 엇갈렸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연아, 내가 이렇게 큰 기회를 잡게 되어 정말 기쁘구나. 하지만 너의 부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잘 알고 있지. 내가 떠나면 이 집은 많이 쓸쓸해질 거야.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차를 마시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최선을 다해 성공하기를 바랐어. 그래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가족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렴. 한편 수호는 자신의 사업 실패로 인해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호는 은행과의 미팅을 앞두고 집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대출 서류를 살펴보던 중 문득 그가 무슨 일을 하려는지에 대한 부담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수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부모님은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 순간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호야, 들어가도 될까? 차 좀 가져왔어. 수호는 서류를 서둘러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들어오세요. 어머니는 수호의 방안을 둘러보다가 수호의 불안한 모습을 알아챘습니다. 요즘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항상 너의 곁에 있을 테니 뭐든 말해봐. 수호는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곧 그의 결정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후유증은 얼마나 클지에 대한 걱정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길에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정연과 수호는 그 선택이 가져올 가족과의 관계 변화를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도 그들은 각자의 길을 걸을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정연이 해외로 떠난 후 집안의 분위기는 한층 더 고요해졌습니다. 정연의 빈 방을 바라보며 부모님은 그녀의 안부를 걱정하면서도 떠나간 딸이 얼마나 그리운지 말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정연이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성공하길 바라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한편 수호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무모하게도 부모님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수호는 은행과의 미팅을 앞두고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대출 서류는 그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자 동시에 가족을 배신하는 행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호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반을 마치고 조용한 거실에서 부모님과 마주 앉은 수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부모님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수호를 믿고 그가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충격적인 소식은 그들의 신뢰를 깊이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수호야, 어떻게 그런 큰 결정을 우리 모르게 하려고 했니?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너의 편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숨기고 있다니 너무 서운하구나. 아버지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와주지 못하는 우리도 속상하지만 가장 힘들어야 할 때 가족을 믿지 못하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한다는 건 더 큰 문제야. 우리 가족은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해. 이제부터라도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자. 수호는 부모님의 말에 깊이 반성하며 그동안의 자신의 행동을 뉘우쳤습니다.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만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가족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호는 부모님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의 대화를 자주 갖고 사업에 대한 조언을 구하며 가족과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가족 모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연은 해외 지사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그녀의 삶은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풍경은 화려했지만 정연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승진이라는 큰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정연은 점점 더 외로움과 그리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정견의 머릿속은 부모님과의 추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어느 주말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던 중 그녀는 부모님이 자주 데려가 주셨던 한강공원의 평화로운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멀리 왔는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수호는 사업 실패 후의 좌절감과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사업 파트너들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수호는 혼자 바에 앉아 술을 마시며 자신의 선택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수호는 술잔을 빙빙 돌리며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고 그 원인은 바로 자신의 잘못된 결정들이었습니다. 수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바꿔야 해. 나부터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수호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아들의 전화를 따뜻하게 받아들였고 수호에게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전화는 수호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그는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며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습니다. 정연 또한 해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행복이 가족과의 시간 속에 있음을 깨닫고 더 이상 멀리 있을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부모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 형제의 자각과 반성의 시간은 그들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깊은 사색과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가족의 유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으며 서로의 사랑과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시간은 치유의 물결을 타고 마침내 전경과 수호는 각자의 실수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부모님께 그 깊은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두 형제는 멀리 떨어져 있던 마음의 거리를 좁히며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견은 한국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가족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그녀를 반기는 듯 따스한 햇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정연을 보자마자 그간의 그리움을 안고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너무 오랜만입니다. 제가 늘 바쁘기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여기 돌아와 보니 진짜 행복은 가족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여기 가족 곁에 있을게요. 어머니는 정연의 뺨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연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우리는 항상 널 기다리고 있었어. 어떤 결정을 하든 너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야. 수호도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서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의 오랜 대화를 통해 더 이상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많이 잘못했어요. 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제 욕심만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족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아요. 아버지는 수호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수호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우리에게 돌아와 준 걸 보니 정말 다행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는 웃음과 이야기가 넘쳐났고 모든 불화와 오해는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다시금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 모임은 가족의 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과 실수를 이해하고 깊은 마음으로 용서했습니다. 가족 모두는 이러한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각자의 길을 가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미래를 함께 그려나갔습니다. 화해와 재회의 장에서 정연과 수호는 자신들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가족과의 소중한 관계를 다시금 깊이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모든 이에게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이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정연과 수호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며 저희는 가족 간의 교감과 서로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때로는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사랑과 용서가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강력한 힘이 되어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서도 과거의 추억을 되돌아보며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들을 떠올리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특히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께 흥미로웠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 겪었던 유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가족 간의 사랑과 소통의 중요성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었던 교훈이 현재의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추억이나 이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들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